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요즘 뭐 특별한 재밌는 일이 없네요. 시간만 빨리 가고 나이 한 살 두 살 먹을수록 점점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37주 만삭 임산부입니다. 시부모님이 출산 전 고기 먹이고 싶다고 오라 하셔서 갔어요. 한우 딱 한 팩 사놓으셨더라고요. 560g. 어른이 4명, 6살 1명, 5명이 먹는데 한 근이요. 몇 점 먹지도 못하고 딸 고기 챙겨주며 밑반찬 끄적이며 밥 먹는데 신우네 가족이 저녁 먹으러 왔어요. 시어머니 저보고 나가서 삼겹살을 사오래요. 30대 후반 사지 멀쩡한 신우 부부, 중학생, 초등 고학년 조카도 있고 본인 아들도 있고 본인들도 60대 초반 정정하시면서 만삭 산모더러 한파에 10분 거리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오래요. 남편이 가겠다고 일어서니 너는 고기 굽는다고 먹지도 못했잖아. 라며 주저앉히고 몇 번 실갱이 하다가 남편은 못 이기는 척 안고 저도 애 챙긴다고 밥 반도 못 먹었는데 신우부부 조카놈들은 밥상에 둘러앉아 멀뚱멀뚱 쳐다보고 저는 당황하고 어이없어서 얼굴 빨개지고 다시 생각해도 기분 더럽네요. 시어머니 10,000원짜리 2장 쥐어주고는 다녀오래요. 딸한테 같이 가자고 옷 챙겨 입히고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이 전화했길래 배가 뭉쳐서 급하게 집으로 왔어. 경황이 없어 전화 못했네. 진통인가봐. 하고 끊었고 남편 허겁지겁 들어와서 대판 싸우고 사과하길래 화해했어요.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남편 출근 후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풀어드리라고 카톡이 왔네요. 내가 잘 말해서 화는 안 나셨지만 그래도 사과하는 게 맞아. 너무 짜증나서 지금 손도 떨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진짜 배도 더 뭉치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께 전화드려서 뭐라 말씀드리면 제 속이 시원할까요? 우선은 출산 가방 챙겨서 친정에 가야겠어요. 너무 꼴배기 싫으네요. 추가 글입니다. 답답하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친정에 와 있어요. 엄마한테는 사건 말 안 하고 애들 아빠가 너무 바빠서 친정 왔다고 거짓말했고요. 아침에 흥분해서 두서없이 대충 글을 썼네요. 조금 살을 보탤게요. 어제 시어머니가 삼겹살 사오라고 할 때 남편이 내가 갔다 올게. 방순이 힘든데 어떻게 가? 임산부가 감기 걸리면 약도 못 먹고 위험해. 내가 갈게. 몸 무거워서 걸음도 느려. 얘도 땡땡이 먹이느라 못 먹었어. 내가 얼른 갔다 올게. 서너 번 반복했고 전 대꾸 없이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때마다 너는 굽느라 먹지도 못했잖아. 얼른 먹어. 아이고 안 추워. 날씨 다 풀렸더라. 임산부라고 앉아만 있으면 아이 커져서 낳기 힘들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얼른 후딱 다녀와. 가만 듣고 있던 신우가 가지 말라 그래. 가기 싫다잖아. 그냥 반찬에 먹으면 돼. 방순아 그냥 앉아있어. 라네요. 신우가 제일 재수없네요. 계속 실갱이 하다가 제가 조카들더러 둘이 다녀오라 했어요. 5만원 주고 2군 사고 남은 돈은 가지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이 추운 날 애들을 내보내냐? 날도 다 저물었는데 위험하게? 그냥 네가 후딱 다녀와. 금방 다녀오겠구만. 하면서 2만원 팔락팔락 흔드셨고요. 남편은 짜증 섞인 눈으로 본인 엄마 노려보고 있고 신우는 눈 내리깔고 젓가락 깨작깨작, 조카 애들은 눈치 보고 신우 남편은 시부랑 소주 까고 빡쳐서 딸 옷 입혀서 데리고 나왔어요. 귀 뜨거워지고 손도 떨리고 이 상태에서 말 더 섞으면 분명 심한 말을 하거나 울어버릴 것 같아서요. 지랄하면 남편도 지 엄마 편들 것이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 이런 거. 솔직히 남편이 따라 나올 줄 알았어요. 전화를 하거나 20분쯤 후에 전화 와서는 어디야? 마중 나갈까? 이러더라고요. 시집 사람들 저 고기 사러 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고기 사러 가던 중 배 뭉치고 아파서 집에 왔다 하고 끊었고 남편 바로 달려와 대판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승질승질 냈고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너 잘못되면 어쩌냐고 울었어. 내가 미안하고 앞으로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신우에게도 비슷한 문자 왔고 어머님한테는 아기 안 보여줄 거야. 다시 이런 일 있기만 해봐 하며 넘어가줬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사과드리라며 카톡 보낸 거예요. 남편 카톡 일십했는데 스스로도 찜찜한지 계속 카톡 전화 오네요. 계속 씹는 중이고요. 오늘은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두고 저도 생각을 정리하고 내일 대화 나눠보려고요. 만족스럽게 사과하고 뉘우친다면 시댁에 전 안 가는 걸로 마무리하고 싶고 시부모님께 사과하라며 고집 부린다면 친정부모님께 알리고 그 후의 일은 그때 되어 생각해보려고요. 댓글입니다.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남편 친정으로 소환해요.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세상 어느 누구가 만삭 임산부한테 한파에 심부름 시키냐고. 남의 애 임신한 것도 아니고 너 자식 임신한 건데 지 와이프 지 아이도 못 지킬 거면서 결혼한 거냐고. 내 딸 결혼시킨 거지 남의 집에서 심부름하라고 보낸 거 아니고 내 딸 그런 식으로 대우받게 할 거면 이참에 그냥 갈라설 거라고. 한파에 심부름 보내신 거 보면 손주에 대한 애정도 별로 없으신 것 같으니 양육권은 우리가 갖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알아서 빌 거예요. 시부모에게 풀긴 뭘 풀어요. 시모가 쓰니에게 사과하며 풀어야겠구만. 남편도 시모와 다를 바 없어요. 만삭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이 한파에 신혼에 먹일 고기 사오라는 게 어이없고 남의 일이지만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님 나간 사이에 한우 구워 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님이 심부름을 가야 했던 거고요. 늙은이들 머리 쓰는 게 그렇습니다. 남편 얼굴 보고 물어보세요. 나 내보내고 한우 구워서 맛있게 먹어놓고 사오란 소리가 나오냐고요. 추가 글입니다. 남편놈 퇴근하고 친정으로 왔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일 키우지 않고 남편만 쪼아서 잘 해결해보려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도 못하고. 저 정말 병구 맞네요. 누구도 얼굴 붉히지 않고 일을 해결하려 했는데 그러면 저만 얼굴 붉혀지는 거였네요. 어느 분이 저 가고 나서 한우 더 먹었을 거라 댓글 달았는데 사실이네요. 남편이 친정에 오겠다고 카톡 보내서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속상해 하셨어요. 남편 오자마자 나 가고 한우 구워 먹었다며? 맛있디? 하고 물으니 엄마가 얘기했어? 하며 당황하네요. 표정 썩어 있는데 친정엄마가 우선 밥 먹고 얘기하자며 고기 사오라 남편 내보냈고 남편이 사온 고기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사돈 드리라며 남편 손에 들려줬어요. 남편놈 얼굴 빨개져서 죄송하다며 안 나가는 거 아빠가 멱살쥐고 끌어냈어요.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시고 엄마는 한숨만 쉬시고 딸내미는 무서워하고 남일이라면 이혼하라고 욕할 텐데 저한테는 현실이니까. 어제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하룻밤새 무슨 일인지 너무 무서운데 그 집 사람들의 정이 뚝 떨어져서 이혼하고 싶어요. 누구한테라도 이야기해야 손 쉴 것 같아서 다시 글 남겼어요. 같이 화내주시고 조언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사건이 또 생기면 후기 남길게요. 추가 글입니다. 딸 재워놓고 멍 때리다가 울다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다시 글 써요. 불쌍한 여자가 오죽하면 저러나 하는 심정으로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남편한테 장문의 변명 카톡이 왔어요. 지 변명도 아니고 지 애미 변명이요. 고기는 한 그릇씩 포장된 거 3팩이었고 신혼애가 조금 늦는 데서 먼저 한 팩만 꺼냈는데 남편은 구워서 내 쪽으로 밀어주고 남편이나 시부모는 몇 점 먹지도 않았는데 고기가 동이 나니 얄미웠더래요. 저도 한 서너 점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소동을 몰랐다가 뒤늦게 아셨다는데 이것도 뻥이네요. 좀 먹을 만치 넉넉히 사지. 라며 뭐라 하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어찌나 잡았는지 엄마가 울었네 마네 용서해라. 고기는 너 나가고 바로 먹은 게 아니라 같이 먹으려고 기다려도 안 와서 전화했던 거고 어쩌고. 저나 제 부모님 여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왜 분노하는지 전혀 몰라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이 와중에도 진통 오면 남편 없이 병원 가서 애 낳을 생각에 서러워요. 혹시라도 진통 온 거 알아서 남편이 병원 쳐들어와서 흐지부지 넘어가게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처음 글을 쓸 때는 단단히 혼쭐을 내고 고쳐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막장 시댁이어도 내 남편만 제정신이라면 시가 연 끊고 어떻게든 살겠는데 시어머니 신우보다 남편이 더 싫어요. 고기 더 처먹고 저한테는 말 안 하기로 입 맞춘 것도 재수없고 그래놓고 아무 일 없는 척 지네 엄마에게 사과하라니 날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님들 말씀 다 맞아요. 할 말 다 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전에는 이런 상황이 전혀 없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가정적이고 시부모는 설거지 한번 안 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음식 갖고 치사하게 군 적은 덜어 있지만요. 맞벌이라 주말에는 서로 힘들어서 시가에 자주 가지 않아서 더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배는 자꾸 뭉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무서워요. 남편에게 오만정 다 떨어졌는데 혼자 애 낳고 키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할까봐 그게 더 싫어요. 두서없는 긴 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 시어머니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가 어쩐 일이냐고 받자마자 물으니 우리 방순이 어제 배 뭉치고 아파서 친정 갔다고 들었는데 괜찮아요? 우리 방순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잘 돌봐주세요.
어제 미처 연락 못했다고 혼날까봐 주눅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니 전화 받으라고 전해주세요. 이딴 소리 하더래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무 말 안 한 거죠. 시아버지가 어찌나 잡았는지 울었네 마네. 이건 뻥이죠. 그냥 지가 싹싹 빌면 넘어갈까 싶어서 지 부모에게는 제가 혼날까봐 전화도 못 받았나 보다 이러고 지 누나랑 짰나 봐요.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냐며 님들 모두 공분하셨던 내용 그대로 다다다 하셨고 우리 딸 그런 집구석에 다시 못 보내니 딸도 애들도 다시 볼 생각 마시고 이혼시킬 거예요. 거지 같은 집구석. 라며 마구 따지셨고 시어머니는 저 바꿔달라고만 계속 하시다가 전화 끊었어요. 그 후에 제 전화로 2통 왔고 안 받으니 문자도 못 하시는 분이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라고 문자 보냈고요. 엄마는 개뿔. 남편놈 전화 와서는 왜 일을 크게 만드냐? 라며 한숨 쉬고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애들은 어쩌고? 너만 기어나가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걱정 마. 애들은 내가 키워. 애들 볼 생각 마라. 감정이 격해져 막말하는 중에 어차피 둘 다 자기 딸이라 자기네도 데려올 생각 없다 하네요. 딸 임신한 며느리라서 더 고기가 아까웠나 봐요. 그 와중에 알게 된 또 다른 사실. 저 가구 고기 꺼냈다가 시아버지가 방순이 오면 먹자. 해서 기다린 건 맞대요. 그런데 진짜 진통인 줄 알고 진통 왔다고 애가 바로 나오냐? 지금 가면 내도록 굶어야 하는데 먹고 가. 하고 시어머니가 하도 잡아서 못 이기는 척 처먹고 왔다네요. 이혼할랍니다. 기가 차서 더 눈물도 안 나요. 이런 놈이고 이런 사람들인 거 난 왜 8년 만에 알았을까요? 전 멍청하고 병구 같지만 부모님께서 완고하시니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더 추가 글은 안 남길게요. 화내주셔서 감사하고 답답하게 굴어 죄송해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글 올리거나 할게요. 댓글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사과를 받고 넘어간다 칩시다. 남편이 쓴 일을 곱게 볼 것 같은가요? 글을 보아하니 쓴이보다 시모를 더 생각하는 놈인데 세 팩 사와서 쓴이 고기 사오라고 내보내놓고선 지들끼리 2팩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편놈도 한몫 껴서 같이 처먹은 거고요. 남편놈이 정신이 있는 놈이면 그런 짓 못합니다. 만삭인 아내는 추운 날 밖에 나가 있는데 그 고기를 목구녕으로 넘겼다는 데서 욕 나옵니다. 만약 나 같았으면 부모가 있던 없던 식탁 뒤집어 엎었을 겁니다. 그런 놈이랑 또다시 산다 해도 시가 식구들이 쓴이를 제대로 대해줄 것 같은가요? 천만입니다. 시모나 시부나 시누나 딱 보니 괘씸하다 생각해서 더한 행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무시와 천대를 받고 계속 살아가고 싶으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애가 둘이면 솔직히 남편놈에게 맡기세요. 네가 딸내미 키우던 애기 키우던 하라고요. 마지막으로 제발 정신 단단히 동여매고 헤어지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친정엄마한테 개소리 한다던 막장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제 곧 돌되는 딸내미 하나 있는 20대 엄마입니다. 제목 그대로 지금은 인연 끊고 사는 막장 중 막장 시어머니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시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시아버지와 시할머니께서는 윗지방에, 시어머니는 아랫지방에, 그리고 저희와 저희 친정집은 그 중간쯤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값, 집값, 소문난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는 그곳에서 살고 계시고 신랑의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일 안 하시고 남자랑 같이 살면서 받는 돈으로 신랑 키우셨다고 해요. 연애할 때부터 결혼하고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주위에선 볼 수 없는 인자하고 멋진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시댁 가서 설거지 한번 한 적 없었고 며느리 불편하다며 먼저 전화 한번 오신 적 없으신 분이었어요. 말도 잘 통해서 일주일에 2-3번 제가 전화드리면 신랑 욕도 하고 2-3시간 걸리는 거리를 한 달에 1-2번은 놀러가서 자고 오고 같이 쇼핑도 하고 명절엔 고스톱도 치며 숟가락도 같이 쓰던 사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요? 그러던 중 혼인신고하고 신랑 앞으로 등본과 건강의료보험증이란 게 생기면서 신랑 앞으로 카드 명세서, 건강의료보험 미납 명세서가 미친듯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 허니문 베이비로 임신을 하고 휴직한 후였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랑이 군대 휴가 나와서 카드를 만들어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카드 2장을 득템하셔서 시원하게 긁고 다니십니다. 당시 22살이었던 신랑은 현금 카드란 개념을 잘 모르던 때 모두들 안 쓰는 계좌 가지고 있으다시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네요. 신용카드도 어느 누가 이걸 우리 엄마가 미친듯이 써댈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랑 신랑은 인터넷으로 내역을 쭉 훑어봅니다. 카드론 600만원, 할부 400만원, 일시불 2-300만원, 신랑 어렸을 때 미납됐던 의료보험료가 신랑에게 넘어온 약 1000만원,
지금은 그나마 법이 바뀌어서 미성년자에겐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네요. 그동안 다니신 병원비까지 청구되었어요. 같이 사는 아저씨랑 같이 긁으셨나 봅니다. 택시비,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제주도 여행비, 친척 경조사비, 마트 가서 장 보고 같이 사는 아저씨 벌금 대출로 내주시고 차 기름값도 내고 이미 그때의 상황은 카드 한 장을 긁고 다니시다 미납돼서 끊긴 후 남은 다른 카드 한 장을 긁고 다니셨고 신랑은 당장 분실 신고하고 전화를 합니다. 우리 천사 같은 시어머니 내가 다 책임지고 갚아줄게. 하십니다. 그 후로 몇 차례 전화드리지만 잘 받지도 않으시고 땡전 한 푼 안 주십니다. 신랑이 일하라 하니 내가 나가서 접시라도 닦을까? 라며 신랑 전화 끊으십니다. 한 달 식비 생활품에서 10만 원에 살아보셨나요? 임신하고 치킨 먹고 싶어서 울다 잠들고 한겨울에 냉방에 패딩 입고 TV 보고 그러고 살면서 돈 갚아 나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를 만나고 싶다 하십니다. 제 임신을 핑계로요. 빚 갚느라 친정에 많이 기댔고 덕분에 친정동생, 친정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텐 죄송해요. 다시 배로 돌려드릴 거고 잘해드리려고 저도 신랑도 노력 중입니다. 시어머니, 친정엄마께 그러십니다. 가까이 살며 애들 챙겨줘서 고맙다고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애들 냉골에서 살고 임신한 애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카드값 갚아주셔야 애들도 편하게 살죠. 그때부터 시어머니, 친정엄마께 그릇 들고 던지는 신용하고 신랑한테는 너가 개야? 팔려갔어? 소리 지르고 난리입니다. 식당 이모들도 다 듣고 수군대시고 그렇게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희도 연락 안 했고요. 그러다 애간장 타시는지 연락이 옵니다. 돈 주기 전까지 연락 안 할 거라니 야금야금 한 달에 30에서 50 정도 주시네요. 신랑한테 그러시네요. 내가 너희 장모한테 그딴 개소리 들어야 하니? 신랑은 노발대발하고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던 만삭이던 저는 눈이 더 뒤집어져서 신랑 따귀를 때리고 키우던 강아지랑 핸드폰을 챙겨서 집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 제정신 아니니까 이혼하자. 넌 니네 엄마 병원이나 데리고 가. 전화 안 끊고 끝까지 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 저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입니다. 신랑 본인 엄마한테 그만하라고 끊고 무릎 꿇고 저한테 빕니다. 그날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 며칠 후 써대낀 돈에 코딱지만큼도 안 되는 1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줘 놓곤 저한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화 카톡 하시고 물론 신랑과 저 모두 시어머니 번호 차단했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돈 몇 푼이라도 받아보겠다고 다시 차단을 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건 아직도 후회 중이네요. 그때 그냥 끊을걸. 신랑이 명절 때 신랑 당직 써서 못 간다니 방순이 혼자라도 보내라. 카드값 내느라 힘들어서 선물은 못 보내. 라고 하니 아들한테 욕 시전. 저한테는 욕 안 하시네요. 생신 때도 욕 시전. 애 낳고 열흘 된 며느리 올해는 몸조리 중이라 어버이날 못 챙겨드려요. 죄송해요. 내년에 챙길게요. 하니 울고불고 50일도 안 된 애 데리고 혼자 내려오라 하고 다행인 건 신랑이 더 노발대발하며 다 막아줘요. 이번 추석 그 전주에 애기 데리고 시어머니 댁 가기 전에 어디 잠깐 한두 시간 들려서 놀고 시어머니 댁 가겠다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같이 가자셔서 신랑이 싫다 했어요. 그 후로 전화 끊으시고는 연락 없으시네요.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전화하고 했었는데 그 일 있고부터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빚은 시어머니한테는 하나도 못 갚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니들이 돈 받으려면 나한테 잘해라. 하십니다. 신랑은 저보다 더 본인 엄마 치를 떨고 있고 본인 엄마한테 하도 소리 지르고 해서인지 시어머니도 아들이라면 펄쩍 뛰세요. 제가 뒤에서 시키는지도 모르고 저한텐 착한 며느리 하십니다. 본심은 아니시겠지만요. 들려오는 말로는 친척분들께 본인이 아들 카드 쓰고 잠수 탄 건 말씀 안 하시고 아들내애가 명절에도 안 오고 어버이날도 안 챙기고 전화 한 통 안 한다고 욕하고 다니신다네요. 근데 웃긴 건 친척분들이 애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걔네들 좀 내버려 두라 하신다고 곧 있으면 있을 돌잔치에도 신랑 외가 식구들과 시어머니랑 알고 지내는 신랑 동네 친구들은 죄송하지만 초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혹시나 둘째가 생겨도 알리지 않고 저희 딸 커도 친할머니 없다고 하기로 얘기 끝났고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건강의료보험도 시어머니는 뺄 예정이에요. 이거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부탁드려요. 신랑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결혼해주면 설거지는 안 시키겠다는 약속 쭉 지켜주고 있고 전 아직도 바보 같지만
저희 집 세탁기 사용법도 잘 모르고 아파트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공주 대접받으며 살고 있어요. 딸내미한테도 멋진 아빠고요. 친정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빼며 자식 노릇 잘하고 있어요. 시어머니 사건 있기 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 그 때문에 잘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있어요. 시할머니, 시아버지도 좋은 분들이세요. 시할머니께서는 차로 왕복 10시간 되는 거리를 저희 딸 100일 되시던 날 오시며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제가 빨리 오신 김에 증손녀 더 안아보고 가시란 말에도 아니야, 됐어. 나 여기 스타벅스에서 냉커피 마시다가 약속한 시간에 갈게. 하시고 정말 약속한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오신 고모님, 시아버님 밥 드시는데 그만 먹고 가자며 밥그릇 뺏으시고 후식도 안 드시고 새아가랑 증손녀 힘들다며 사진이라도 찍고 가라는 부탁에도 쿨하게 30분 만에 가셨어요. 아직도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네요. 시아버님도 무뚝뚝하실 뿐이지 저희 딸 아껴주시고 금일봉 선물 말없이 안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명절도 딸 돌 되면 간다고 하니 5살은 되고 나서 오라며 절대 오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할머니 시아버지 복은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 덕분에 모든 명의는 제 명이네요. 갚은 돈은 미리 시어머니 부양했다 생각하려고요. 그 정도면 싸게 친 거겠죠? 부족한 글솜씨라 뒤죽박죽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삭제하고 다시 올렸어요. 왜 굳이 삭제하고 다시 올리냐 하시면 나 돈 다 갚아서 기분 좋아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자랑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걸 남기고 싶었어요.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혹시나 시어머니께서 다시 연락 오신다면 저랑 신랑이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가끔씩 시어머니랑 자주 연락하시는 신랑 사촌형이 전화 오기도 하는데 뭘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1577 1000번에 전화하셔서 피부양자 상실 신고하려고 한다고 서류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사인한 다음에 다시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끝입니다. 사촌형한테 시어머니 이야기 옮기지 말라고 하세요. 옮기는 순간 사촌형도 안 볼 거라고 하시면 되죠.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 오면 지금처럼 스팸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도 좋은 신랑이 옆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시어머님은 아예 차단하시고 사세요. 저도 가족들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완전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님과 비슷한 이유지요. 제 앞으로 돈에 카드에 가족들이 제 명의로 못할 질 많이 해서 정말 힘들었네요. 결국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저도 그 일 이후에 제 밑으로 되어있는 가족들 전부 뺐어요. 보험공단 전화하셔서 남편 밑에 있는 피부양자 시어머니 빼달라고 말하면 무슨 일이냐 물을 거예요. 사정 설명 구체적으로 잘 하시고 절차 밟으시면 돼요. 힘내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연락 오면 어떡하긴요. 안 받으셔야죠. 연 끊고 사셔야죠. 남편분께는 어머니와 연 끊고 살라고 강요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남편은 남편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금전적인 지원은 앞으로 단돈 10원도 없을 거라고 못 박으시고 의료보험도 피부양자 상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괜찮은 남편이고 좋은 시할머니 시아버지 계시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시길. 시어머니만 기입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집안이네요. 썰닭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다고 생각만 하기 전에 신난다고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른 영상 보시기 전에 뒤로 가기 누르시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썰닭 하나 더 볼까 말까 고민하기 전에 설거지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기 전에 구독하기 눌러주세요.